자, 유산업님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 CPI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나와 계시죠, 유산업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I 데이터가 내일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1년 기준 헤드라인 CPI가 7.3%로 형성되어 있는데, 의외로 이것에 대해서 은행들의 이야기는 평소보다 더 크게 나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대형 은행들 위주로 제가 CPI 예상치들을 갖고 왔는데요. 재미난 거를 미리 먼저 말씀드린다면, 대형 은행들일수록 의외로 더 낮은 CPI를 예상 중이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면, 아메리프라이즈는 7.5%의 헤드라인 CPI, 스코티아 코메리카, 소시에테 제너럴은 7.4%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들 알만한 뭐 모건 스탠리, 뭐 제프리, 크레딧 스위스, 뭐 웰스파고, 바클레이, 노무라는 7.2%의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까먹 말씀 안 드렸는데 PNC,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노드 LB는 7.3%의 인플레이션을 예상치로 놔두고 있습니다. 재미난 건 더 대형 은행일수록 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기준에서 이런 예상을 했는지는 사실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에 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를 제가 이미 나눴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새로운 힌트가 어느 정도 주어진 상황인데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찾아본다면 의외로 재미난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제가 봤던 거는 음식값이 미친 듯한 폭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의외로 제조업 지표에 빗대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운송이랑 메디컬 쪽 임금이 어느 정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하락했다고 보여주면서 이거 임금 오르는 것 맞아라고 할 만한 지표를 보여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높게 올라주면서 생산자 물가 쪽에서 아직 서비스 쪽은 임금이 잡힌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일단 이거 먼저 알아봅시다.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가 다를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중간 생산자 업자도 있고 도매업자도 있고 최종 단계 업자도 있는 만큼 그 모든 단계에 대해서 물가 지수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건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제조업자 혹은 생산자 혹은 도매 입장에서의 가격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율도 생산자 입장에서 PPI에 들어가는 비율도 다르고 수입품의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만, 미국 회사들이 생산한 제품만 포함되는 게 바로 이 PPI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말이죠, 최종 단계에서 소매로 받는 가격을 상정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 밖에서 생산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달러가 좀 더 강세인 지금은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CPI와 PPI가 관계가 없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통 PPI가 CPI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큰 폭의 등락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가 여러 관계성이 있지만 PPI가 보통 CPI보다 조금 더 선반영해서 리드 항목으로 그런 항목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은 PPI 항목 내에서 음식값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코어 CPI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CPI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최종 품목에 있는 음식들이 3.3%의 엄청난 증가가 있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야채 가격이 38% 가까이 상승하고, 고기 가격도 사실 모든 종류의 고기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큰 폭의 음식값 상승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코스코를 가서 제가 계란을 사려고 하니까 한 사람당 딱 한 판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가솔린의 가격이 굉장히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지 반대로 최종 에너지 가격이 3.3% 가까이 하락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PPI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PPI 데이터를 사실 감안을 해봤을 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CPI 내에서는 제가 가중치가 다르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음식값이
에너지보다 더 큰 부분을 CPI 내에서 차지를 합니다. 음식이 CPI 내에서 가중치가 약 13.7%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8%를 차지하다 보니 CPI가 과연 대형은행들이 예측하는 이 7.2%라는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7.3%지만 대형은행보다 큰 은행들이 예측하는 7.2%만큼 낮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조금 들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시장이 사실 오늘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사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FOMC도 50bp를 예상하고 있으며 뭐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뭐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라고 부르죠. 그 기자도 50bp를 언급하는 만큼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약간 행복한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당장 저번 달에 잘 나왔다고 하면서 7% 상승한 인플레 수치가 0.4%입니다. 물론 선반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장이 물가 상승률을 0.2%에서 0.3% 정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선반영이 된 것들이 이미 잘 나오는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반대의 성적이나 혹은 기대하던 만큼이 성적이 나왔을 때의 리스크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더 잘 나올 거라고 선반영이 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그 성적이 나왔을 때 생각하던 만큼 오르지 않을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미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Buy the rumor, sell the news라고 해서 어느 정도 너무나 선반영이 좀 되면 실질적인 소식이 조금 덜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조금 빗대어서 한 말이긴 해요. 다시 한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오르는 품목 지표에 따라 뭐 리포트에 따라 정리해드리면 음식값, 의류비, 거주비가 일단은 올랐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특히 PPI 기준으로 음식값이 특히 야채값이 38% 폭등했다는 뉴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거주비 같은 경우는 시장가는 뭐 2017년 이후 최대 폭락 11월 동안 1% 가까이 폭락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연준의 조사 방식 자체가 OER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CPI의 거의 한 20%, 25%를 차지하는 만큼 뭐 거의 뭐 연준의 조사 방식 자체가 시장가에 후행하는 방식이라 아직 조금 더 몇 달 정도 더 기다려야 아마 이 시장가의 렌트비가 하락하는 걸 반영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에너지비, 뭐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은 뭐 PPI, 맨하임 인덱스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에 기반해 보면은 가격들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은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3.3%나 내리다 보니까 크게 내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와 PPI가 믹스돼서 뭐 반대적인 의견이 나온 게 있거든요. 제조업 지수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운송 서비스에 관해서 임금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한 반면 PPI 내에서는 이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내려갔다라고 발표를 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내일 예상에 대해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면을 애도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무튼 이런 모든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감안하면서 내일 CPI 바라보시면 재미난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재미난 데이터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이후로는 PPI가 CPI보다 낮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어쨌건 보다 크게 움직이는 제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PPI가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보다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보다 선행하는 PPI 입장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CPI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크로스가 나지 않고 PPI가 여전히 CPI보다 높게 나온다면 CPI가 이번에 예상치보다 하회하거나 뭐 예상치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크로스가 난다면 요번이나 뭐 어느 순간 크로스가 나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PPI는 CPI에 보통 선행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다 더 크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쌍방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PPI 가격이 CPI보다 내려간다는 것은 CPI도 그에 따라서 생산 가격이 더 내려갔기 때문에 CPI도 더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며 내년 초쯤에는 사실 렌트비가 3개월 전쯤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OER에서도 렌트비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저는 여기까지 은행들의 예상치와 PPI와 CPI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꼭 다르더라도 뭐 비슷하더라도 코멘트와 채팅창으로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